여러분은 가족을 미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 이 질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다면 그냥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참 이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친구한테 상처받으면 멀어지면 그만입니다. 직장 동료한테 상처받으면 퇴근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가족은 다릅니다.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같은 밥상에 앉고 눈을 뜨면 그 사람이 있고 잠들 때도 그 사람이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받고 그래서 더 오래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살다 보면 어떤 진심은 살아있을 때 전해지지 못하고 아주 늦게, 때로는 너무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받고 나서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게 되는 것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던 한 아들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무너진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준호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드릴게요. 준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싫다는 말이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정확히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심장이 먼저 쪼그라드는 느낌. 문 열리는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그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오늘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를 본능적으로 파악하게 되는 그 느낌.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감각이 몸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준호의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면 괜히 큰 소리로 웃었고 기분이 나쁘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냈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준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히 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낼 때도 어머니는 맞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냐고, 왜 그냥 참기만 하냐고. 하지만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것, 접시 부딪히는 소리, 어머니 울음소리, 아버지의 거친 목소리, 그 소리들이 밤마다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아이였던 준호의 마음에 아주 깊게 단단하게 박혀버렸습니다. 중학생이 되던 해의 어느 날 어머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어머니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붙잡을 힘이 없었던 건지, 붙잡으면 안 된다고 느낀 건지, 그냥 굳어버렸던 건지, 준호 자신도 나중에까지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그날부터 준호 안에 있던 감정들이 하나의 방향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 말을 직접 뱉은 날도 있었고 마음속으로만 수백 번 되새긴 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자들이 남은 집에서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하루에 몇 마디 되지 않았습니다. 밥 먹어라. 안 먹겠습니다. 학교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은 짧았고 눈은 마주치지 않았고 마음은 늘 멀어졌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 서로에게 타인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왔습니다. 보증금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고시원을 먼저 얻었고 이후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 원룸으로 옮겼습니다. 새벽 내내 서서 일하고 동이 틀 때쯤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드는 날들이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 집 공기를 더 이상 마시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가족이 있는 집인데 그 집이 가장 숨막히는 공간이 되는 경우, 준호에게 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받더라도 짧았습니다. 잘 지내냐? 네. 밥은 먹고 다니냐? 끊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잘 가지 않았고 생일에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서로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준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해의 명절엔 혼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었고 어떤 해의 생일엔 아무 연락 없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섭섭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씨 맞으시죠? 아버님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준호는 한동안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두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가족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끝까지 외면할 수가 없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나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하얀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뭔가를 설명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장례식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사장을 다녔던 아버지에게 가끔 들르는 동료들, 동네 지인 몇 명,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호는 상주 자리에 앉아 기계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생 많으셨지. 마음 단단히 먹어라. 자식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준호는 그 말들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장례식장. 그때 직원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고인 유품입니다. 낡은 갈색 가방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가방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가방이었으니까요. 시장에 갈 때도, 일하러 갈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아버지는 항상 그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낡고 해지고 군데군데 꿰맨 흔적이 있는 가방. 새 것으로 바꿀 돈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버리기 싫어서인지 준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심하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작업 장갑, 구겨진 영수증 몇 장, 진통제 약봉지,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꺼내려는데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겉면에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준호는 그 봉투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 그리고 편지 한 장. 편지를 펼쳤습니다. 준호야, 이걸 네가 볼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평생 너한테 미안했다. 좋은 아버지가 한 번도 못 됐다. 화를 내고 술 마시고 집을 망친 것도 다 내 잘못이다. 네 어머니가 떠난 날 붙잡을 자격도 없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었더라면 우리 셋이 달랐을 텐데 그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고 있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있잖아. 그래도 한 번쯤은 말 걸어보고 싶었다. 밥은 먹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런데 네가 날 볼 때마다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겁이 났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겁을 먹었다. 웃기지? 근데 사실이었어. 술은 네가 20살 되던 해에 끊었다.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그냥 끊었다. 늦은 거 안다. 너무 늦었다는 거. 그 뒤로 공사장 일을 더 나갔다. 허리도 망가지고 손가락도 다쳤지만 괜찮았다. 내가 못 준 걸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싶었다. 준호는 편지를 잠깐 내려놓고 통장을 펼쳤습니다. 매달 크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떤 달은 조금 더, 어떤 달은 조금 덜. 하지만 한 번도 빠진 달이 없었습니다. 차곡차곡 몇 년 동안. 통장 맨 마지막 줄, 메모란에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리가 망가지고 손가락이 다쳐가면서 공사장을 다녔던 사람이 그 돈을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쌓아두면서 생각했던 것들. 내가 저걸 써도 되나? 아들이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날 내가 옆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요. 준호는 다시 편지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준호는 통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끌어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왜 이제야 말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 안에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발인을 앞두고 준호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준호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가슴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가족의 사랑은 항상 따뜻한 말과 다정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더라고요. 서툴고 늦고 끝내 표현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새벽에 혼자 진통제를 챙겨 먹으면서 공사장을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말 대신 통장에 돈을 쌓아두면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게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던 거죠. 우리는 종종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면서 받고 있던 사랑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미워했던 사람의 진심이 가장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이해한 사랑이 가장 오래 가슴에 남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준호가 끝내 살아있을 때 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오늘 한 번쯤 먼저 연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주 짧아도 됩니다. 잘 지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끝에 남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